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총 인구가 88개월 만에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울산 총인구 증가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 이 추세를 계속 잇기 위해 어떤 대책들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그리고 오은정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88개월 만에, 그러니까 울산의 총인구 2016년 5월 이후 88개월 만에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줄었다는 얘기지요. 실장님께서 먼저 울산의 인구 증가 상황을 좀 통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16년 5월, 6월, 2016년 6월 이후에 이제 예. 처음으로 울산 인구가 한 450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총 인구가 내국인하고 외국인 합쳐서 한 112만 6천 명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은 사실은 마이너스이고 이제는 지금 소폭 줄었어요. 외국인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순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총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 울산에 한 2만 2천 명 정도, 우리 울산 인구의 2% 이렇게 정도 되는데, 올해에 현재까지 한 4천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은 한 3배 이상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4천 명 가량. 그런데 그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3배 이상 정도 증가한 거예요. 예. 좀 고무적인 것은 올해 5월부터 울산 동구가 내국인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울산 동구 내국인도 늘었다. 네네, 내국인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5, 6, 7, 8 이렇게 증가하고 남구도 예. 9월 달부터는 이제 플러스로 내국인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저희가 총 인구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증가해서였겠지라고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증가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내국인도 늘고 네, 있다. 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지난 7월 인구의 날 기념해서 인구 정책 추진 유공자 분야에서 울산시장 표창을 받으셨어요. 어떤 부분 인구 정책에 좀 집중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춘해보건대학교에서는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타버스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를 맡아서 학생하고 더불어서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인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을 공공장소인 예를 들어서 울산 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구 문제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네. 인구보건협회에 이렇게 또 보내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호학과다 보니까 의료 봉사 활동을 울주군에 하고 있는 이제 경로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따가 저희도 뭐 출생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뭐 울산에 큰 산부인과 문을 닫고 뭐 여학생들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인식이 좀 어떤가요? 심각하잖아요. 네, 예. 일단은 뭐 학교 중심에서 본다면 산부인과 한 곳이 그래도 울산의 나름의 어떤 지존이라고 하는 산부인과가 이제 배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생들이 산부인과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고 배우고 하는 시점에서는 감소된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요즘을 본다면 출산에 대한 인식보다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육의 인식이 더 큰 부담감을 다가오는 것을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자연적인 어떤 생리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양육의 어떤 문제가 훨씬 더 젊은 학생들한테는 조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고편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출산 이야기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보죠. 자, 어떻습니까? 88개월 만에 이렇게 울산의 인구가 반등을 했는데 뭐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외국인이 올해에 동구가 한 2,500명, 울주군이 한 800명, 예. 그리고 이제 북구가 한 300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외국인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동구는 사실은 2년 전서부터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었어요.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근데 그 2년 전이 언제냐면은 이제 막 조선업이 살아나고 막 수주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아, 우리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가 이제 좀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현대중공업에서 뭐 일자리가 아니 저 근로자들이 없다 예. 난리를 치고 이제 그래서 막 울산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막 그때하고 딱 맞물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 뭐 저 조선업 근로자를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경남 거제 정도? 근데 거기는 이미 이제 내국인 같은 경우는 뭐 임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약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내국인들을 쉽게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사실은 저희 그 정부나 울산이나 그 현대중공업이나 대기업에서 이제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방법이 외국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 빨리 이제 채용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임금 수준도 맞는 근로자들을 찾는 게 외국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일자리가 인구 반등의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울산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뭐 현대차 전기차 공장 신설이라든지 샤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울산의 총인구 증가로 또 고스란히 좀 와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아, 저는 예. 그 전기차 공장만 생각하면 저는 막 가슴이 설레요. 막 설레이는 게 왜냐하면은 이 현대 전기차 공장은 사실은 뭐 2025년도에는 지금 20에서 25만 대 규모의 공장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계획된 것만 해도 2조 3천억 원의 지금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게 가슴이 설레이냐면 사실은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의 또 한 번의 성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그 옛날 지금 현대자동차가 저기 울산에 딱 저 동구와 양정동에 딱 들어섰을 때 그 이후에 울산의 변화를 한번 보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저기 그 양정동의 모듈화 산단, 그다음에 매곡 1차, 2차, 3차 그리고 2화 산단까지 북쪽으로 쭉 이렇게 배후 산단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지금 자동차 산업, 자동차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전기차 공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차근차근 그동안 저희 울산이 해왔던 것처럼 거기와 관련된 배후 산단이 만들어지고 전기차와 관련되어진 생태계가 조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설레는 이유가 예. 인구도 또 울산의 경제 성장도 이제 앞으로 쭉 지켜볼 수 있겠구나 해서 사실은 굉장히 설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서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아, 예. 네. 설레는 가슴 잠깐 차갑게 식히고 계십시오. 교수님, 이게 네. 대체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일단 네. 교수님께 통계적으로 좀 네.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다른 지역하고도 좀 비교도 해보고요.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는 생각보다 전국 비율에 비해서 6%나 감소가 있었고요. 2001년에는 5%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국 21년. 예. 그리고 보면 22년에는 3.8%가 증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인 데가 대전광역시로 13%가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많이 늘었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조금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로 2.9%가 증가 추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울산의 인구, 외국인 인구가 2022년도에는 889명 정도의 증가가 있었다면 2023년 올해 8월 기준으로 본다면 4천여 명으로 와. 300% 이상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예.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게 지금 기업의 어떤 이렇게 활성화가 국내외에 어떤 영향을 많은 유입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단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늘었어요. 같은 전년 같은 기간 비교하면 300%의 증가율인데 네네. 자, 뭐 외국인 노동자 증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4천 명이나 되는 다양한 문화가
한 지역에 한꺼번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을 하기에 우리가 지금 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또한 중요하고 또 필요한 정책을 또 뭔가를 만들어서 내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책을 조금 더 검토하여서 외국인 노동자나 어떻게 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정보 부족이라든가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인해서 이 지원조차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예. 더 많은 정책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조금 더 검토하고 다지고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나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떤 지원을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의 총 인구 증가 요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그리고 오은정 춘해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속적인 울산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구가 감소하다가 최근에 조금 늘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했던 그 시기를 한번 원인을 정확히 좀 판단해 봐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실장님 의견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자리의 이렇게 양 그리고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선 산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의 양이 절대적으로 이제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인구가 감소했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들고 그럼 일자리의 그러면 종류는 또 무슨 얘기냐? 그 사실 요즘 저희 울산이 이 빠져나가는 거의 나이대를 보면 딱 절반이 20세에서 39세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좀 단단한 제조업 있잖아요. 딱딱한 제조업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게 보들보들한 제조업 이런 거. 그러니까 첨단 제조업을 사실 좀 아하.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수도권이 지금 전국 인구의 52%가 거기에 살고 있는 데다가 또 이제 뭐 판교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IT 산업이 거기에서 다 육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막 딱딱한 제조업보다는 보들보들한 제조업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탈을 하는 지금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인구가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울산시가 뭐 3대 주력 산업,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에 대해서 첨단화, 뭐 스마트화,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화를 이렇게 외치면서 이러한 어떤 기술 중심의 제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또 2차 전지나 반도체 산업을 또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저출산도 이 지역 인구 감소의 근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올해 울산에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가 12곳이고요. 졸업 예정자가 10명 이하인 학교도 10곳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한 곳 있었습니다. 이 참 심각하다는 말로도 부족하지요. 네. 예, 울산의 출산율 현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0.98명이었고 예.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는 0.94명. 그리고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0.84명으로 이렇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 곳은 세종시로서 1.12명이고 가장 낮은 곳이 네. 의외로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로 아하. 0.59명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일단 아주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주 여건 좋다고 아기 많이 낳는 거 아니냐니까요. 수도권도 서울이 지금 0.59명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저출산 대책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16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28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물이 0.78명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꼴찌는 물론이고 일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자, 교수님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일단 우리나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이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에 많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 인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부의 이렇게 모임에서 진짜 기업에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아주 이렇게 노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한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성찰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대책은 하나의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도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울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뭐 사실 울산시가 뭐 결혼, 출산, 육아 관련돼 가지고 뭐 아까 정부 얘기도 하셨겠지만 네. 울산시에서 생각 안 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요. 음. 다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차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결혼을 한다는 사람들, 잠재적인 이런 엄마 아빠들이 결과적으로는 안정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이 내 가정이라는 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일차적으로는 안정된 소득이 좀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다음에 뭐 당장에 내가 취업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기를 낳고 나서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계속해서 이 안정된 소득을 유지는 할 수 있는 건가? 뭐 누구 하나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거나 뭐 이러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내가 가정을 갖는 데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은 사실은 제가 애가 셋입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어휴, 예. TMI죠. 아. 그러니까 애가 아, 좋은 정보인데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애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매 순간순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떤 뭐 단 한 명의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안정적인 거에 대한 뭐 이렇게 좀 확신을 정부에서 주지 않는다면 그 결혼이나 어떤 육아나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렇게 대학 이후까지 이제 중년들에 대한 중년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출산과 결혼에만 너무 그리고 육아도 아주 어린 친구들에 대한 육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을까. 사실은 뭐 애기들이 그 결혼을 안 하신 분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내가 아기를 낳아서 대학까지 어떻게 보내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를 많이 도와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 입장을 알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중년 부분 중년층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우리 어떨까. 실장님 열심히 일하셔야겠어요. 네, 애가 네. 셋이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어떤 안정감을 네, 좀 네. 느끼고 계신가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인구 유출 이야기하면서 청년 탈울산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울산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주거, 일자리, 교육 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이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청년 탈울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추석 때 이제 서울에 이제 어머니 댁에 가서 저희 이제는 조카들 이제 둘 다 이제 뭐 대학생, 뭐 대학원생 이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탈울산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울산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 그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수도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삼촌 차라리 알바를 3개 하면은 3개 했지 지방으로는 안 가. 이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중요성을 두고 있구나라는 그걸 느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호남권에 대기업 사장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다 내려오셨나 봐요. 그리고 그 대기업 사장님의 그 직장에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그 젊은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장님은 금요일만 되면 이 젊은 친구들이 퇴근을 해서 홍대 앞에 가서 예. 8시에 탁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할 수 있게끔 교통편과 근로시간을 조정해주고 있답니다. 예. 그만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직장이나 일자리 말고 그 이외의 삶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울산도 사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일자리 이외에 젊은 청년들에 대한 삶의 질의 부분들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경훈 실장님이 직접 지인들에게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가 제 얼굴에 미소를 지우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간호학과 학생들 또 졸업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다 서울로 가려고 하고 수도권으로 가려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대책은 무엇인지 좀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대학에서 많은 학과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몸을 닦고 있는 보건계열을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일단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느끼는 이제 불안과 걱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한 후에도 이 취업이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일단 학교 생활에서도 이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 예를 들어서 울산만 하더라도 이 보건계열 학생들의 취업이 상당히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서 결국은 울산을 떠나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때로는 공업도시라든가 산업도시에 하고 또 광역시라는 기점을 봤을 때 일단 울산에 가지고 있는 의료에 대한 인프라는 조금 낮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공업도시에 걸맞는 산재병원의 어떤 건립 추진 등으로 인해서 이제 보건계열 학생들이 이제 취업의 어떤 문턱이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유출 인구에 대한 감소뿐만 아니라 유입 인구에 대한 증가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의료 인프라는 울산 시민의 어떤 건강 정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끊임없이 울산에 이들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주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네네. 자, 청년 탈울산이 10년, 20년, 30년 지속되면 이제 지방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시기고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진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데 다음에 더 깊은 말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정리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네. 지금 현재 울산이 기업 투자 관련돼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성과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업들을 유치하자고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비를 해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 이제 신규 국가 산단을 이제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기회발전 특구도 저희가 지정을 받아야 된다. 또 분산에너지 특구도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기업들에게 싼 전기료를 공급해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친기업 환경을 만들려고 상당히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 투자가 바로 인구 증가로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때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 그리고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저는 오늘의 이러한 시점이, 이러한 관심이, 이러한 인식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어떤 저출산이라고 하는 장벽을 충분히 조금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발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또 인구 정책하고도 상관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건의료원의 국가고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춘해보건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 가지고 있는 이제 보건의료인의 학생들이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어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예. 이렇게 가슴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학생들한테 인기 좋으시죠? 이렇게 나와서 또 응원까지 해주시네요. 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그리고 오은정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울산의 총 인구 증가, 전년 대비 300% 이상 늘어난 외국인 인구가 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바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요. 인구 증가의 핵심으로 보이는 일자리 확대와 또 새로 유입된 이 외국인 인구와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더 먼 미래를 위해 갈수록 심화되는 이 저출산과 청년 유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사진단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